안녕하십니까. 5월 17일 유튜브 영상 제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한 3, 4일 전부터 그 남북 경협주에 집중하겠다고 계속 방송을 했었는데요. 드디어 오늘 빛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계속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어, 수익으로 바로 연결시킬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뭐 원래는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갈 수가 없죠. 북한이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기의 문제였지. 당연히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일단 해외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밤에 그 해외 지수가 여전히 좋았습니다. 뭐, 아주 강하진 않았지만, 다우지수가 플러스 0.84, 나스닥이 0.97, 독일이 1.74% 상승했는데요. 이건 이제 그 독일 증시가 먼저 끝나고, 그 다음 그 미국 지수가 뒤에 끝나죠. 그래서 독일 증시, 유럽 증시가 끝나기 전에 미국 증시가 이거보다 좀 더 강했습니다. 나스닥이 1.4%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올라갔고, 유럽 증시 끝나고 나서 그 미국 증시가 약간 내려오면서 끝나서 이런 현상이 생겼고요. 차트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다우지수 반등 모습이고요. 그 이 모양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많이 내려오고 나서의 어떤 반등이기 때문에 지금 저항선도 많이 걸려 있죠. 5일선하고 뭐 이렇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뚫고 그렇게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이 빠진 부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이었던 정도로 보시면 되고, 아직까지 이쪽 매물대 같은 게 걸려있기 때문에 올라간다고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앞쪽에 매물대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승으로 확신하기는 어려운 그냥 반등했다 정도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독일 증시 아주 강하게 올라갔었죠. 그래서 이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었었는데 지금 현재 시간에 마이너스 0.75%, 그러니까 조금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독일 증시로 봤을 때는 나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 미국 증시 상승 이유로는 경제 지표에 이번에 집중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협상은 어차피 장기화될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무시해버리고 그 경제 지표가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제조업 지수하고 실업률하고 뭐 이런 게 나왔지 싶은데 그 경제 지표가 잘 나옴으로 해서 미국 경제가 살아나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해서 상승을 시켰고요. 이 상승으로 해서 유럽 증시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좀 염려되는 부분은 뉴스에 미중 무역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그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장기화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좀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뭐 그 사우디가 또 다른 어떤 곳을 테러 집단을 공격하고 하는 이런 불안감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 이제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그 16.48에서 오늘 장중에 15.8인가 정도로 16 밑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갔었는데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지수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빅스 지수도 16.4 정도까지로 다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 쪽에서 강경 발언이 나왔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화웨이에 대해서 그 제재를 가하는 이런 모션을 취하니까 중국에서 우리도 가만 안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애플 불매 운동부터 해서 이제 중국 측에서도 그 중국인들은 그 단결이 잘 되죠. 만약에 그 미국에 좀 그 우리나라 예를 전번에 그 사드 배치하고 나서 롯데가 문을 닫았죠. 그 정도로 단결력이 대단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에 대한 뭐 불매 운동부터 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면 우리도 뭐 안 참겠 못 참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재 시간 미국 선물 지수도 떨어뜨리고 있고 시장의 그 전체 그 시장의 불안감을 높이고 있다. 아마 그 영향인 것 같아요. 중국이 지금 2.48% 빠져버렸는데요.
자, 중국 증시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등을 주다가 오늘 좀 강하게 2.48% 빠져버렸는데요. 이게 만약에 그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상황이 더 악화된다면 아래로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이제 그 미중 무역 협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미국 대표들이 중국으로 가서 협상을 계속 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협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화되게 됐을 때 좀 있으면 이제 중국에서 그 추가 관세 부과된 배들이 미국으로 들어가게 되겠죠. 그때까지 해결이 안 된다면 추가 관세로 서로 상방 간에 공격을 하는 무역 전쟁 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 더 빠지게 된다면 이걸 하락 1파로 보고, 그러니까 하락 1파, 하락 2파로 보고 반등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 전체가 하락 1파로 보고 만약에 2파 반등 주고 나서 3파로 빠진다면 여기까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상당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1194 정도 됐는데요. 지금 환율을 한번 볼까요? 1193.85, 그러니까 1194 정도 되죠. 그러니까 어제보다 또 한 10원 정도 올라갔습니다. 환율 10원 올라간다는 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194로 올라갔고 이런 추세로 가자면 1200을 돌파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외국인 매도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계속 오를 것 같으면 외국인은 그 자금 매수를 하겠죠. 국내 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미국으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외국인 매도 압박을 계속 받고 있고 그 영향으로 해외 증시가 좋았다 하더라도 외국인 매도에 눌려서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는 마이너스 0.58이고 코스닥이 마이너스 0.48인데요. 한번 볼까요? 거래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중국 증시가 불안하듯이 거래소 지수도 지금 불안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그 주말 동안에 계속 그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하락도 생각해 봐야 되는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좀 심각해집니다. 손절 물량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안감을 가지는 상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려올 것 같습니다.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코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반등을 주다가 지금 실패하고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으로 봤을 때 코스닥은 1차적으로는 그 이선까지 698 이선까지 내려올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는 밑으로 더 빠질 위험성도 있다. 그래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월요일 날은 지수가 하락하는 쪽으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높인다거나 위기 관리를 좀 해주시는 매수할 때도 항상 좀 그 목표치를 짧게 잡고 짧게 치고 빠지는 방식으로 하락 추세에서는 잘못 물리면은 그 답이 없습니다. 내려가 버리면 그 물타기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내려가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짧게 바로 대응해주는 그런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관리가 필요한 장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뉴스 특징주인데요. 어제 말씀드렸던 이재명 지사 관련주는 상당히 급등해서 출발했습니다. 거의 뭐 한 28% 정도까지 갔었었는데요. 시장 흐름이 바뀌면서 대부분 다 그 하락을 해서 원위치를 해버렸고요. 아직까지 그 재료는 살아 있을 겁니다. 살아 있는데 오늘의 주 그 포인트는 남북 경협주 쪽으로 매수세가 몰려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남북 경협주는 상당히 종목 수가 많습니다. 제가 분류한 것만 해도 이런 화면이 하나, 둘, 셋, 넷. 이 장기간에 걸쳐서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분야별로 종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농업 관련주, 그 다음에 뭐 그 금강산 관련, 그 다음 철강 관련, 그 다음에 이것도 금강산이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뭐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상당히 많은 자원개발부터 해서 그죠, 종류별로 아주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남북경협주가 대체로 상승을 했죠. 다 빨랐습니다. 하락한 종목이 거의 없죠. 뭐 전부 다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자금이 몰리게 되면 다른 테마주들 쪽이 힘을 못 쓰고 다 이쪽으로 자금이 몰려오게 됩니다. 만약 남북경협주에 불이 붙게 된다면. 그래서 다른 테마 쪽에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조금 관심 종목에서 뺐습니다. 다 뺐고요.
일단은 월요일 날은 남북 경협주 쪽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농업 관련주에서 경농, 조비, 그리고 어제 신원이라는 종목 말씀드렸죠. 개성공단 개성공단 중에 가장 실적이 괜찮아 보이는 대장주. 원래는 좋은 사람들을 봤었는데 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신원이 가장 대장 역할을 할 것 같다 해서 제가 신원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이익 실현을 해버렸습니다. 경농 조비 쪽으로 모으느라고. 그래서 일단 이익 실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개성공단은 지금 뉴스가 나온 게 개성공단 기업들의 방북 허가가 떨어졌죠.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해서 시간외에서 대거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신원 시간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 상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 좋은 사람들 한 7% 정도 해서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시간에서 아주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월요일 날은 일단 이쪽으로 매수세가 몰리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갭으로 높이 떠버리면 추격해서 들어가기가 또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신중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제가 보는 것이 대북 살 지원이 확정됐다고 정영 국가안보실장이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뉴스에 오늘 뉴스를 한 두세 번 들은 것 같은데 대북 살 지원이 확정이 됐는데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발표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됐다는 얘기는 지원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곧 발표를 한다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비료 관련주인 조비가 상당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비가 가장 강력할 거고요.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물꼬가 튄다면 여타 종목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려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좋게 보는 것이 다시 정리하면 일단 개성공단 관련주 중에 가장 좋은 종목은 신원이 가장 대장으로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여기까지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 신원이 대장이었고 그 다음 좋은 사람들이 대장하다가 인디에프가 대장을 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세력들이 이 세 종목을 가지고 어디를 대장으로 끌어올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적까지 비교해 봤을 때 신원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신원, 인디에프 좋은 사람들 이 세 종목은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는 신원을 선택하겠습니다. 만약 들어간다면. 그 다음 농업 관련주 중에 살 지원이 되게 되면 곧바로 비료 지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비료 생산 기업인 조비가 우선적으로 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농약 관련하고 그 다음 조비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경농이 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이 부분은 북한하고 예전에 합의를 봤었죠. 북한의 산림에 거기 병충해가 심해서 거기에 무슨 공장 비슷하게 뭔가를 지었을 거예요. 지어서 이제 병충해 방제를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다 됐는데 북미 간의 협상 결렬로 해서 이제 분위기가 험악해져서 추진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분위기가 좋아진다면 바로 농약 지원 쪽으로 해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경농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비, 경농 두 종목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올 거냐 하면 농업 생산을 높이기 위해서 씨앗 종묘 쪽이 이것도 이제 공동으로 무슨 종묘장을 만들고 하는 이런 협의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되면 쌀만으로는 안 되죠. 채소, 과일 같은 것도 필요하니까 그런 종묘 씨앗 쪽이 북한에다가 이제 종묘장을 만들어서 그런 생산하는 이런 시설들을 하려고 하다가 중단됐기 때문에 이것도 바로 연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아시아 종묘까지 괜찮다고 봅니다. 대유하고 효성 OMB는 대유는 경농하고 거의 유사한 회사이기 때문에 경농이 대장이니까 굳이 뭐 대유까지 갈 필요 있겠냐 이렇게 보고 효성 OMB는 비료인데요. 비료는 조비가 또 강력하기 때문에 굳이 또 뭐 이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제가 봤을 때 조비가 가장 좋아 보이고 우선은 그 다음 경농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종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농 조비 둘 중에 지금은 조비가 앞서고 있지만 좀 있으면 경농이 더 앞서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종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특사 파견이라든가 남북 정상회담 쪽으로까지 이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좀 더 확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분야별로 대장주들만 다 뽑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강산 관광 같으면 아난티, 펜스타 엔터프라이즈, 한창 뭐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보기에 가장 좋아 보이는 게 한창입니다. 그래서 한창을 잡았고요. 철도 관련해서는 대하TI, 그 다음에 철도 건설, 설계 건설은 도화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철도 건설할 때 교량 같은 거, 특수 건설, 그 다음에 백신 지원한다면 대성 미생물, 그 다음에 북한 지하자원 개발하면은 한국내와, 그 다음에 그 평화공원 관련해서 그 있죠,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뭐 이쪽을 하게 되면 일신석재, 원래 이제 코아스 일신석재 둘 중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움직임이 일신석재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신석재가 대장일 것 같아서 일신석재, 그 다음에 개성공단 지원하고 이렇게 하면 또 북한으로 전기를 보내야 될 그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북 송전 관련해서 재령 전기, 그 다음에 그 철도 같은 거 건설하려면 장비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장비 관련해서 해인, 그 다음 금강산이 이제 현대그룹 이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의 지주사인 현대엘리베이, 이렇게 각 파트별로 대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걸 먼저 소개를 하고 할게요. 제가 어제 장 끝날 때 경농 조비, 그 다음에 신원 100만원치, 그 다음에 한창 100만원치 이렇게 가지고 있었는데요. 오늘 다른 거 다 정리하고 경농 조비 쪽으로 거의 다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비가 750만원 정도 있고요. 조비가 먼저 갈 것 같아서, 그 다음에 경농이 420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익이 조금 낮습니다. 현금 한 100만원 정도, 이건 이제 월요일날 바로 괜찮은 종목 매수하기 위해서 현금 100만원 정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잔고가 1276만원 정도 됩니다. 어제 1140 정도 됐었나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130 정도 플러스 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던 그 부분에 맞춰졌기 때문에, 제가 보는 부분하고 시장 흐름이 맞아졌기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가진 종목이 조비하고 경농인데요. 시간 외에서 보면은 조비가 여전히 강합니다. 보시면 한 3.7% 정도 올랐죠. 그 다음 경농도 만만찮게 지금 3.4% 정도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경농 조비가 삐까삐까하게 둘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경농 조비가 만약에 강하게 상승하면, 물론 이제 개성공단은 당연히 상승을 갭 상승 출발하겠죠. 그럼 이제 따라가기 힘드니까 그 부분은 포기를 하고요. 농업 관련주의 살 지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경농 조비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계속 일부 이익 실현, 100만원씩 이익 실현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다른 쪽 파트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일단 뭐 제가 당장 들어간다 그러면 금강산 관련주인 한창도 들어가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한국내와 이쪽도 좀 괜찮아 보이고, 하여튼 뭐 다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좀 잘 올라가는 쪽으로, 괜찮은 종목 쪽으로 조비와 경농을 일부 이익 실현해서 종목 숫자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사용할 생각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우선은 조비가 눈에 띄게 좋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면 매물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가면 이제 매물에 부딪히겠죠. 그래서 올라갈 때마다 계속 끌어서 이익 실현을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종목으로 넘길 거고요. 경농은 웬만하면 좀 오래 가져가고 싶습니다. 이건 이제 올라가면 물론 매물대가 있긴 한데, 이 부분은 당장 살 지원이 끝나고 났을 때 그 남북 정상회담 이런 쪽으로 해서 그 추가 확장이 됐을 때, 이때 경농이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경농은 웬만하면 지금 경농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보고요. 한 427만원 정도 되니까요. 많이 올라간다면 한 100만원 정도만 매도를 하고 한 300만원 이상은 경농은 계속 가져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익 실현한 부분을 가지고 다른 쪽으로 종목 수를 늘려가는 그런 방식을 취하겠습니다. 만약 상황이 안 좋아져서 북한에서 뭐 도발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하락을 하게 된다면 지금의 이 계획을 전부 다 무효화시키고 그냥 이대로 홀딩하는 전략을 펼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남북 경협주 쪽에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인데요. 오늘 그 제가 우리기술투자에
그 많이 빠졌을 때 한번 들어갔다가 단타 치고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물론 많이는 못 먹었습니다. 단타 치고 나왔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를 제가 계속 그 살려놓는 그 관심으로 보는 이유는 현재 암호화폐가 가격이 한 860만 원 정도로 좀 내려오긴 했습니다. 내려오긴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지지선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미중 무역 협상이 계속 그 장기화되고 해서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에 해외 증시가 급락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 해외 증시가 급락하는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이 다시 재반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재반등을 한다면 우리 기술 투자를 매수를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가 또 많이 빠진다면 엘컴텍, 빅텍 이런 종목이 인버스 종목이 있긴 한데 빅텍은 일단 조금 이제 그 애매해진 것이 남북 경협주가 올라가면은 전쟁 관련주가 내려온다는 이런 또 관계가 있기 때문에 빅텍은 조금 그렇고요. 그래서 만약 지수가 급락하는 패턴이 나온다면 우리 기술 투자나 아니면 엘컴텍 정도로 금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온다면요. 그런 쪽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이건 계속 지켜보기 위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수가 크게 안 빠진다면 그냥 보기만 하면 될 거고요. 만약에 지수가 완전히 확 중국 증시가 폭락한다든가 이런 현상이 나온다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럴 때 인버스 관점으로 우리 기술 투자나 엘컴텍 이런 쪽으로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그 보유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일단 뭐 한 주 동안의 마무리는 뭐 어느 정도 된 것 같고요. 주말 동안에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올 겁니다. 당장 뭐 개성공단 방북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개성공단은 일단은 지금 뭐 방북한다 그러니까 기대감으로 급등하겠지만 이것도 뭐 한 번 정도 상한가 나오면 한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갭으로 뜨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먹을 게 별로 없는 상황 그렇게 봅니다. 그 이제 그에 반해서 경농이라는 종목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창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은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이런 쪽으로 해서 금강산 관광 이쪽으로 연결된다면 고점을 뚫고 위로 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한창 같은 경우는 한 6천 원대까지 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남북 정상회담 정도는 연결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시세가 폭발하겠죠.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물도 거의 어느 정도 많이 소화됐습니다. 오늘도 상승할 상황이었는데 외국인이 또 한 17만 주 정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이제 뭐 남은 게 얼마 없기 때문에 그 해봐야 뭐 130만 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그 매물 압박도 어느 정도 끝나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가장 그 앞에 거 빼고 괜찮아 보이는 종목은 한창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한번 상승하고 나면 이 매물대에 부딪히고 나면 뚫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실적이 저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실적 괜찮다는 신원 정도가 이제 한 3천원대 정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한창 같은 경우는 이건 뚫고 올라갈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뚫으면 1차적으로 한 6천원대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허락하면 뚫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상황이 허락한다면 이익이 좀 생긴다면 조비하고 경농을 이익 실현한 다음에 한창 매수하고 뭐 이런 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오픈해서 공개하는 이유는 그 제가 하고 있는 걸 보고 이제 따라 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을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각자의 판단으로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매매 패턴을 만들어 가셨으면 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제가 방송 그 15명
그 구독자 수 15명에서 출발하면서 갈 때 그때 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제가 잘하기 때문에 하는 방송이 아니고 잘하고 싶어서 하는 방송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100명 되기 전에 그 제 방송을 꾸준하게 지켜봐 주신 분들에게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많이 했었고요. 나중에 성공하고 나면 어, 크게 한턱 쏘겠다고 뭐 체육관을 빌려서 어, 그 치맥 파티를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설마 성공하겠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혹시 또 압니까 성공하게 될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만 만든다면 그 다음 2천에서 4천 8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제 목표는 2천만 원만까지만 가는 방법만 터득하면 그 다음부터 4천 가는 것은 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금을 너무 무리하게 넣어서 뭐 미수 풀배팅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가진 자금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내 투자금의 2배를 만드는데 우선 집중하시고요. 그러니까 200만 원으로 투자하신다면 400만 원 만들 때까지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 400이 되고 나면 그 방법을 똑같이 사용해서 800을 만드시게 되면 그렇게까지만 하면 성공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제가 최근에 별로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투자하는 방법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님이 쓰신 그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을 한 20번 이상 읽고 나서 그 방법을 응용해서 제가 적용시키는 중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시간 되시면 주말 동안에 제가 올려놓은 앙드레 코스톨라니 투자법 그러니까 코스톨라니 투자법이라고 제가 그 책 설명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쪽 한번 좀 보시고요. 단타 매매는 그 제가 본 사람 중에 가장 그 성공한 사람이 500만 원으로 뭐 5억인가 6억 번 사람 그분이 가장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촉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분이 그렇게 해서 벌었다는 거는 그만한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느낌적으로 그 모양이 딱 왔을 때 자동적으로 매수 매도가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 내용을 듣고 똑같이 따라하면 그게 힘듭니다. 워낙 빠른 시점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이야기만 듣고 그 상황으로 적응하면 그 상황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는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다 겪으려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트라니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신 게 단타로 단기적으로 돈 번 사람 봤지만 장기적으로 성공한 단타는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그래서 단타가 아닌 스윙 관점의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요. 그 제가 지금 그 남북경협주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3, 4일 전부터 계속 이제 그 사다 팔았다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을 했었죠.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그냥 풀배팅으로 계속 보유하고 넘어왔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한 3, 4일 정도를 잡고 매매하는 것이 가장 우리나라 정시에 맞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올려놓은 코스트라니 투자법 한번 보시고 투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하는 방법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겁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참고하셔갖고 괜찮다 싶으면 응용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주말 끝나고 월요일날 장 끝난 후에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